최근 세계 곳곳에 유조선 폭발 사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손실에 더해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큰 사고들인데요. 여러 곳에서 폭발하고 있는 이 배를 만든 나라, 바로 중국입니다. 지난 1월 글로벌 선박 수주 경쟁에서 중국의 조선사들이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3달 연속 수주량 세계 1위를 기록했다라며 자랑하자마자 발생한 사고이기에 중국산 선박의 안전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월 11일 우리나라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 남동쪽 45해리 지점에서 유조선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폭발한 유조선은 홍푸 6호로 불리는 중국 제작 선박인데요. 길이 128m, 너비 20m입니다. 폭발 당시 배에 갇혔던 선원 17명 중 15명은 구조했지만 2명은 실종 상태라고 합니다. 해당 유조선은 별다른 충돌 없이 갑자기 폭발했다고 하는데요. 외신들은 기술적 결함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조선을 만들 때에는 일반적인 선박을 제작하는 것과는 설계 자체가 다른데요. 중국 측에서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설계대로 제작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유조선은 약 100톤 이상의 연료유가 실려 있던 것으로 알려졌기에 기름 유출 사고가 우려된다는 것인데요. 심각한 상황임에도 CCTV 등의 중국 매체들은 사고 유조선은 비어있는 상태였다라고만 보도하며 원유 유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이 한국과 마주보고 있는 위치라서 기름 유출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 바다에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국내 환경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 유조선 폭발 사고의 여파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중국 랴오닝성 보아이만 앞바다에서 해상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었죠. 당시 원유 일부가 우리나라 서해를 오염시키고 악영향을 끼친 전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중국은 기름 유출은 없다라며 사실을 은폐해서 비난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산둥성은 보아이만보다 한국에서 더 가까운 지점입니다. 기름 유출 사고는 수습하는 데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고 오염된 바다는 사고 전과 같이 완벽하게 회복되기가 힘듭니다. 부디 이번 사고가 우리나라 바다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중국 선박 폭발 사고 소식이 들려온 지 얼마 되지 않은 1월 18일, 이번엔 중국이 만든 유조선이 태국에서 폭발했다는 사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폭발하는 CCTV 장면이 공개되면서 외신들은 경악했고 또 중국산이냐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태국 언론 방콕 포스트와 외신에 따르면 사고는 현지 시간 1월 17일 오전에 발생했습니다. 중국 유조선 폭발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또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방콕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사무송크람주 무항 지역에 정박 중이던 이 유조선은 알 수 없는 화재에 휩싸이며 폭발을 일으켰는데요. 안타깝게도 또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한 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는 최소 4명, 실종자는 7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상자와 부상자 모두 배에서 열심히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었기에 더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폭발 장면이 담긴 CCTV에는 거대한 폭발과 함께 불길이 하늘로 솟구치고 배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는 순간이 그대로 포착되어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반경 수 킬로미터 지역에서도 유조선 폭발음이 들렸고 시커먼 연기가 보였다고 합니다. 현장 인근 주택들은 사고 여파로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파편 등에 의해 다친 사람만 128명이라는 태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 얼마나 큰 사고였는지 알 것 같습니다. 사고 당시 선박은 정기적인 유지보수 작업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충돌도 아니고 문제가 발견되어 고치던 것도 아니고 정기적인 점검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발생한 폭발이기에 대비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유조선의 재화 중량 톤수, 선박의 무게를 제외한 순수한 화물 적재 용량은 6,500톤급이라는데요. 사고 당시 유조선의 탱크는 비어 있었다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500톤의 기름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폭발했다면 상상도 하기 힘든 대재앙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대재앙을 불러올 뻔한 태국의 이 유조선도 중국이 태국으로 수출한 선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1월 초 세계 조선업 1위를 차지했다며 자랑하던 중국에게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1월 10일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전문기관 크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중국은 2022년 12월 기준 전 세계 선박 발주량 점유율
75%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내의 언론들은 중국이 3개월째 1위를 이어갔다며 이제는 중국 조선업이 세계 최고라는 보도를 쏟아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12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47척 중 우리나라는 8척을 수주하며 21%의 점유율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본래 한국은 2020년까지 3년 연속 수주 1위에 올랐고 자타공인 조선업계 최강국이었지만 중국의 자국 발주 물량 공세 때문에 지난해부터 수주량에서 밀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국 발주 물량, 한마디로 중국 회사가 중국 회사의 작은 선박 위주로 발주를 맡기면서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 한 해 전체적인 선박 수주량 통계를 보면 세계 선박 수주량 1위 타이틀을 위해 중국이 쓰는 수법이 조금 더 잘 보이는데요.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수주량에서 우리나라는 1627만 CGT, 총 289척을 수주하며 전 세계 선박 발주의 38%를 차지했습니다. 1위인 중국은 2082만 CGT, 총 728척으로 48%를 차지했습니다. 289척 대 728척, 선박의 숫자만 보면 우리나라가 제작을 맡은 선박보다 3배가량 많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실질적인 선박의 CGT를 비교하면 선박수의 차이에 비해 큰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GT란 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를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화물선에는 유조선과 벌크선, LNG선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벌크선과 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LNG선은 똑같은 크기라도 만드는 난이도가 다른데요. 그렇기에 단순히 선박의 숫자만으로 조선업계 순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선박을 건조 난이도에 따라 종류별, 크기별로 나눠서 정해진 개수와 단순한 무게를 곱해 산출한 수치가 바로 CGT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10척의 선박을 만들더라도 만드는 난이도가 낮다면 난이도가 높은 한 척의 한국산 배가 더 큰 CGT 수치로 계산된다는 말입니다. 국내 조선소 관계자가 인터뷰를 통해 일반적으로 중국 조선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선박을 수주하지만 CGT로 보면 한국이 더 높은 경우가 있다. 중국 업체들보다 우리가 척수는 적지만 건조 난이도가 높은 선종을 수주했기 때문이다 라고 쉽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조선산업의 종합경제력 부분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86.7점으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설계와 생산에서도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자국 발주 물량에는 밀렸지만 배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설계와 생산에서는 세계 최고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CGT의 개념을 알고서 다시 수주량 통계를 보면 조선업계 세계 1위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중국이 우스워집니다. 728척으로 2082만 CGT를 기록한 중국과 불과 289척으로 중국에 근접한 1627만 CGT를 기록한 한국. 기술력 차이는 무시하고 선박의 숫자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실적을 자랑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 숫자조차도 계속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1위를 했다며 자랑한 지 하루 만에 자국에서 배가 폭발했고 폭발 일주일 만에 태국에서 또 중국산 배가 폭발한 상황. 중국의 선박 건조를 맡겼던 나라들은 혹시 우리 배도 터지는 것 아니냐며 불안에 휩싸였고 중국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선박 제조 기술력 자체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몇 안 되는 다른 나라와의 거래에도 큰 지장이 생길 위기를 맞았으니까요.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선박 자급 자족이 가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이 없어 중국의 발주를 맡긴 나라들은 불안에 떨만도 한데요. 해양 오염과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중국이 제발 제대로 된 선박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럴 능력이 안 된다면 조선업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